당신은 운명을 믿나요? 민주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는 1999년 10월의 어느 오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떨어지던 그날, 민주는 도서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는 평범한 대학생의 오후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 민주는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다른 모든 소리를 뚫고 그의 귀에만 전달되는 것처럼요.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하얀 케이블 니트 스웨터를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뒤에서 비쳐 긴 머리칼이 황금빛으로 빛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은행나무 잎이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혹시 도서관이 어디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 모습이 수줍어 보였습니다.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그는 25을 살면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아, 도서관. 저기 보이는 건물이요. 민준이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같이 가죠. 저도 그쪽으로 가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녀와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번거로우실 텐데.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그렇게 그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란히 은행나무 길을 따라 노란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신입생이세요?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국문과예요. 오늘이 첫 등교일이에요. 와, 그럼 저랑 같은 과네요. 저는 2학년이에요. 아, 그럼 선배님이시네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이 웃음을 평생 보고 싶다고.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이름이 뭐예요? 수아요. 한수아. 저는 박민준이에요. 반가워요, 수아 씨. 반가워요, 민준 선배님. 그들은 계속 걸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좋아하는 작가, 읽은 책, 음악 취향, 앞으로의 꿈. 모든 것이 신기하게 잘 맞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캠퍼스도 구경시켜드리고. 수아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몇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커피는 식어버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어요? 사랑 이야기요. 해피엔딩인. 현실에선 해피엔딩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설에서라도 행복하게 끝내고 싶어요. 민준이 수아를 봤습니다. 진지하게. 그럼 우리 이야기 써줘요. 언젠가. 우리 이야기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야기. 수아의 뺨이 더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민준이 수아를 기숙사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내일 또 봐도 돼요? 네. 그날 밤 민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계속 뛰었습니다. 수아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녀의 웃음, 목소리, 향기. 그날 밤 수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유 없이. 아니, 이유는 있었습니다. 민준 선배님. 그날 이후 민준과 수아는 매일 만났습니다. 처음엔 도서관에서였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책을 추천해주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수아의 질문에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아야, 너 좋아해. 네. 첫눈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캠퍼스 중앙광장에서 눈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땀이 눈보다 더 하얗게 아니 더 빨갛게 변했습니다. 나도 좋아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수아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첫 키스. 눈 내리는 캠퍼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하지만 민준과 수아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벚꽃길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꽃잎이 그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아, 응, 나 너무 행복해. 나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영원할 거야. 우리가 함께하면.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걸었습니다. 수아의 어깨가 젖었습니다. 민준이 우산을 수아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오빠 어깨 젖어. 괜찮아. 넌 안 젖어야지. 같이 젖자. 수아가 우산을 다시 중간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같이 젖으며.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은행나무 아래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수아야,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지? 응. 2년 전. 2년이 벌써 지났네. 빠르다. 앞으로 60년은 더 함께하자. 60년? 그것밖에 안 돼. 수아가 웃으며 민준을 쳤습니다. 욕심쟁이. 응. 너한테는 욕심쟁이야. 평생 함께하고 싶어. 겨울이 왔습니다.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처음 키스했던 장소에서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응. 우리 결혼하자. 반지는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진심은 있었습니다. 좋아. 수아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 1년 후에 하자. 돈 조금 모으고. 응. 작은 결혼식이라도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나도. 너만 있으면 충분해. 그들은 졸업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졸업식 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이제 어른이네. 응. 네가 있으니까. 나도. 우리 함께니까. 취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힘들었습니다. 면접에 떨어지고 자격증 시험에 떨어지고 지쳤습니다. 하지만 함께였습니다. 힘들 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칠 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어. 응. 근데 우리 결혼 언제 해? 곧 할 수 있어. 나 믿어. 응. 믿어. 드디어 민준이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수아도 출판사 인턴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 시작하자. 응. 반지를 보러 갔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 비싸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거 예쁘다. 그래. 이걸로 할까? 응. 완벽해. 예식장도 알아봤습니다. 작은 곳. 하객 10명 정도만 부를 수 있는. 여기 괜찮을 것 같아. 응. 아담하고 좋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래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2004년 여름. 장마가 끝난 어느 날.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민준은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이야기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가던 창가 자리. 수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수아야. 수아가 돌아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앉아. 민준이 앉았습니다. 수아는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응. 미안해. 그 한마디에 민준은 알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뭐가 미안한데? 수아가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금박 글씨. 민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청첩장.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이게 농담이기를 바라며. 장난이지? 그렇지? 아니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반지도 샀잖아. 예식장도 알아봤잖아.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아가 계속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설명해줘.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민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했어. 빚이 5억이야. 우리 집이 다 날아가. 은행에서 압류 들어왔어. 동생은 대학 갈 나이인데 학비가 없어.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졌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 민준은 듣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런데 엄마 친구분이 계셔. 그분 아들이 나보다 10살 많은데 사업가래. 호주에서 사업해. 그분이 도와주신대. 빚 다 갚아주시고 동생 대학 보내주시고 엄마 병원비도 대주신대. 대신 수아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널 달라고.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미안해. 미안. 그게 다야.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자. 우리 둘이서. 나 일할게. 2개, 3개, 10개라도 할게. 우리 둘이 먹고 살 수 있어. 내 가족은 천천히 갚아나가면 돼. 그러니까 나랑 가자.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못 가. 왜?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아. 엄마는 병원에 있고 동생은 대학도 못 가고. 그럼 우리는 수아가 손을 빼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느꼈습니다. 끝이라는 것을. 언제 결혼해? 다음 달 언제 떠나? 결혼하고 일주일 후에 호주로. 호주. 민준은 웃었습니다. 비참하게. 멀리 가네 아주 멀리. 민준아, 행복해. 그 사람이랑.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행복한 척해. 그게 너한테 내가 바라는 거야.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민준아, 수아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방향도 모르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행복하구나. 나만 불행하구나.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가 보였습니다. 웃는 모습, 우는 모습, 모든 모습이. 왜 하필 우리였을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신이 있다면 왜 우리를 갈라놓는 걸까? 답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회사에 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2004년 8월 15일, 수아의 결혼식 날. 민주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아팠습니다. 회사를 쉬었습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커튼을 쳤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지금쯤 식이 시작됐겠죠. 오후 3시 지금쯤 끝났겠죠. 오후 4시 지금쯤 피로연이겠죠.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토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남자답지 못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아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행복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8월 22일 수아가 호주로 떠나는 날. 민주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공항에 보면 붙잡을 것 같아서. 하지만 발걸음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일요일 오전. 민주는 출국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그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모두 누군가를 배웅하거나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보였습니다. 작은 캐리어를 끌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나이 들어 보이는 수아의 새 남편.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보내자. 행복하게 보내주자. 하지만 몸이 움직였습니다. 수아야. 소리쳤습니다. 수아가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왜 왔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친구예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1분만. 수아가 민준 쪽으로 왔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으로. 왜 왔어?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알아. 하지만 줄 게 있어서. 민준이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며 쓴 이거 수아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뭐야? 약속이야. 우리 무슨? 나중에 읽어봐. 혼자 있을 때. 민준이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습니다. 잘 살아. 행복해. 너도. 그리고 민준이 심호흡했습니다. 내 아이가 성인 되면 한국에 와. 뭐?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다시 시작하자. 민준아. 무슨 소리? 나 기다릴게. 20년이든 30년이든 결혼 안 할 거야. 미쳤어? 응. 미쳤어. 민준이 웃었습니다. 울면서. 쪽지에 다 썼어. 읽어봐. 그리고 약속해줘. 꼭 와. 민준아. 약속. 약속할게. 수아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수아 씨, 늦어요. 남편의 목소리. 가봐. 민준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가. 제발. 민준이 돌아섰습니다.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수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년. 기다릴 수 있을까? 정말 돌아올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안. 수아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수아야. 이 편지를 읽을 때 넌 이미 하늘 위에 있겠지.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내 선택을 이해해. 가족이 우선이니까.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내 아이가 성인이 되면 한국에 와.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미친 소리 같지? 하지만 진심이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여기서 기다릴게. 서울에서 약속해줘. 꼭 와. 사랑해. 민준. 수아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친놈. 어떻게 20년을. 하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편지를 접었습니다. 기다려줘, 민준아. 꼭 갈게. 약속해.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 민준아. 20년 후에 만나자.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20년 후의 희망이 그 희망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 내렸을 때 수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웃으며. 수아는 웃지 못했습니다. 새 집은 시드니 교회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아파트. 남편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수아도 남편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네, 천천히 하면 돼. 감사합니다. 존댓말을 썼습니다. 남편에게. 이상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존댓말을.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 수아는 긴장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오늘은 피곤할 테니 푹 쉬어. 혼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그의 얼굴, 목소리, 따뜻함. 미안해, 민준아.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기다려줘. 꼭 갈게.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민준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것만이 위로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아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설마. 약국에 가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정말? 남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고마워.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미 가족이 아니었나요? 라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배가 불러왔습니다.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초음파를 봤습니다. 아들이에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지훈이요. 한지훈. 좋네. 지훈이.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안녕, 지훈아. 엄마야. 그리고 운명은 또 한 번 잔인했습니다. 임신 7개월. 비 오는 저녁이었습니다. 수아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세요? 네. 왕립병원입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빨리 오셔야 합니다. 사고. 수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제 남편, 김준호. 간호사가 수아를 봤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살리지 못했어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즉사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낯선 나라에서 혼자 이게 버릴까? 민준을 배신한 버릴까?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혼자 키울 수 있겠어? 차갑게 물었습니다. 키울 거예요. 어떻게? 돈도 없잖아. 영어도 못하잖아. 일할 거예요. 현실을 봐. 지금 한국 가. 내가 아이 양육비 줄게. 대신 아이는 우리가 키우고 안 돼요. 제 아이예요. 후회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일주일 후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2007년 7월. 출산. 병원에서 혼자 진통을 겪었습니다. 옆 침대에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엄마, 언니. 모두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수아는 혼자였습니다. 힘주세요. 힘주세요.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힘을 줬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들이에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습니다. 안녕. 지훈아. 수아는 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죽었을 때도 안 울었는데.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살아야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태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아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수아는 주저앉았습니다. 현실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그 정도 쓸 수 있을까? 일을 해야 해.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일 호텔 청소. 새벽 5시 기상. 지훈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 비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호텔로 갔습니다.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501호부터 520호까지 청소하세요. 네. 카트를 끌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침대, 화장실, 바닥. 모든 것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급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일식당 설거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중국 식당. 빨리, 빨리. 주방장이 소리쳤습니다. 수아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 기름진 접시. 손을 다쳐. 피가 났습니다. 약을 바르고 계속 일했습니다. 오후 5시. 세 번째 일 편의점 계산.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말보로 있냐고요? 네. 계산을 실수했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손님이 짜증을 냈습니다. 빨리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오후 10시.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훈을 데려왔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을 씻겼습니다. 재웠습니다. 잠들 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습니다. 네 번째 일 공장 야간. 오후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포장일이었습니다. 상자를 접고 제품을 넣고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1시간 잤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일어났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40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가, 이마, 입가.
손은 거칠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로. 머리에 흰머리가 반이었습니다. 나, 이렇게 늙었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빨리 닦았습니다. 지훈이 깰 시간이었으니까. 지훈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알았어. 씻고 아침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엄마 그렸어. 그래? 잘했네. 보여줄까? 엄마 지금 나가야 해서. 나중에 보자. 지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응. 수아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 수아는 멈췄습니다.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늦으면 안 됐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훈아.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걸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나쁜 엄마라서. 지훈이 잠든 후 수아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민준과의 사진들. 대학 시절. 20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린 저렇게 행복했었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의 자신을. 20년 전의 민준을.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낡았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읽어서 펼쳤습니다. 글씨가 바랬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성인 되면 한국에 와. 지훈이 이제 10살. 8년만 더 버티면. 하지만 8년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원처럼. 버틸 수 있을까?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눈은 침침했습니다. 하지만 버텨야지. 약속했으니까. 편지를 접었습니다.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지훈 옆에 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엄마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너만은 행복하게 키울게. 꼭. 눈을 감았습니다.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아, 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하니? 정말 결혼 안 했을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04년 8월 20일. 공항에서 돌아온 그날부터 민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민준 씨 소개팅 한번 해보시죠. 동료가 말했습니다. 아,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나이도 있으신데.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만났으니까. 다만 놓쳤을 뿐. 30대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했습니다. 민주는 결혼식에 갔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웃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외로웠습니다. 나는 언제 결혼하나. 하지만 다른 사람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수아만 생각났습니다. 40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했습니다. 민준아,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직이요.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괜찮아요. 왜 그러니? 외로우면 어떡하니? 익숙해요. 넓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연인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수아가 생각났습니다. 항상.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이는 몇 살이 됐을까? 행복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민준은 45살이 되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어느 목요일 오후 회사 미팅을 마치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인 집에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습니다. 민준아, 그 목소리. 20년 만에.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20년이 흐르고 주름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였습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아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수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둘만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와서? 한 달 전에. 그동안 잘 지냈어? 응. 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둘 다 잘 지내지 못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 민준이 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좋아. 카페, 창가 자리, 20년 전 헤어진 곳과 비슷한 자리. 지훈이 내 아들. 연세대 합격했어. 그래서 한국에 왔어. 축하해. 고마워.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됐다는 건 약속을. 남편은? 7년 전에 교통사고로.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오래됐어. 너는 결혼 안 했어? 조심스럽게 수아가 물었습니다. 응. 왜? 민준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약속? 20년 전 공항에서 쪽지 기억나?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진짜 기다린 거야? 응.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20년을?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만에 따뜻했습니다. 나도 매일 생각했어. 그 쪽지. 매일 읽었어. 정말? 응. 그게 나를 버티게 했어. 힘들 때마다. 민준이 웃었습니다. 그들은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한강을 걷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의 공백을 채워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민준도 수아도. 하지만 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행복해도 될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강 벤치.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응.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수아가 민준을 봤습니다. 오래 하고 싶어 정말 하지만 지훈이가 아직 대학생이야.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또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 기다리라고. 미안해. 미안. 왜 자꾸 미안하다고 그래?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에 약속했잖아. 아이가 성인 되면 한국 와서 같이 하자고. 지훈이 이미 성인이야. 대학생이야. 알아. 하지만 뭐. 또 몇 년을 기다려? 25년? 30년? 너 때문이야. 울면서 수아도 일어났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서. 너 인생을 또 허비하게 할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건 시간이 아니야. 너야. 민준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강하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우리 나이가 45이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20년을 기다렸어.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 수아는 민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난 늙었어. 주름도 많고 아들도 있고 상관없어. 내가 너니까. 나 때문에 20년을 혼자. 후회 안 해.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한 20년이었어. 수아는 더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해볼게. 시간을 좀 줘. 알았어, 기다릴게. 민준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 기다리는 건 익숙하니까. 그날 밤. 수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네요. 응.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요? 엄마 친구 있어요. 응. 지훈이 수아를 봤습니다. 첫사랑이시죠? 뭐? 수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엄마 얼굴 보면 알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본 표정이에요. 행복한 얼굴. 지훈아.
괜찮아요, 엄마. 지훈이 일어나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제 엄마 생각하고 사세요. 하지만 넌 아직 엄마, 저 이제 다 컸어요. 군대도 다녀왔고 대학생이에요. 엄마 없어도 돼요. 그래도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엄마 행복한 얼굴 처음 봤어요. 20년 만에 수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기적이지. 아니요, 당연한 거예요. 지훈이 엄마를 더 꽉 안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또 기다리면 안 돼요. 20년도 모자라요. 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면 엄마 예순이에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제발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저한테 제일 큰 효도예요. 수아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수아는 결심했습니다. 시작하자. 늦었지만 다음 날 수아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만나자. 남산타워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 수아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작하자. 우리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심이야? 응. 20년 늦었지만 아직은 아니야, 우리한테. 민준이 수아를 안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 2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나도 사랑해.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들은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민준과 수아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훈 친한 친구 몇 명.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신부 입장. 수아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 박민준 한수아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한수아 박민준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민준이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키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제일 크게 박수 쳤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여의도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만개한 벚꽃 흩날리는 꽃잎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수아가 말했습니다. 평생 할 거야. 민준아, 응? 후회 안 해? 나 같은 사람이랑.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수아를 봤습니다. 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2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난 늙었고 주름도 있고 아들도 있고 나도 늙었어. 나도 주름 있어. 그리고 지훈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야. 민준이 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야. 수아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벚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 위로. 축복처럼. 2026년 가을. 민준과 수아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취직 준비를 하며 자취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첫 월급으로 산 거예요. 지훈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스카프. 고마워, 지훈아. 아버지도요. 민준이 받았습니다. 시계였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건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평생 행복하게 해주세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해.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이 웃으며. 지훈이 돌아간 후 민준과 수아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우리 처음 만난 것도 가을이었지? 응. 은행나무 아래에서 25년 전. 빠르다. 민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25년은 더 함께하자. 25년? 그것밖에 안 돼. 수아가 웃으며 민준을 쳤습니다. 욕심쟁이. 너한테는 욕심쟁이야. 그들은 웃었습니다. 행복해? 응. 너무. 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석양이 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그 석양을 함께 봤습니다.
45살에 시작한 사랑. 늦었지만 끝나지 않을 사랑. 진짜 사랑. 당신에게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민준과 수아처럼.